어제 노사정이 한국노총이 복귀한 지 18일 만에 노동시장 구조조정 구조 개편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동계가 반대해온 일반 해고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비정규직 대책까지 담겼습니다. 노사정의는 단서 조항으로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라고 강조하지만 쉬운 해고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뜻밖입니다. 국민의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하는 합의안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정부의 동문서답식 정책으로 관철시킨 합의안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행복 10대 공약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집권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적 대타협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시한을 정해놓고 강압적으로 합의를 강요해 왔습니다. 애초부터 정부는 노사정의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지침과 입법 등 수단을 바꿔가면서 일방적인 독주를 선포했습니다. 노동개혁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을 깨고 성과를 몰아붙이고 여당 대표가 3만 달러 쇠파이프론으로 선동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과 미래세대의 삶과 질의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 의제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추가 논의도 불가피합니다. 국회에서 입법사항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어제 잠정 합의로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은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 불안 노동정책이 아니라 고용 안정을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 기업 중 절반이 교묘하게 법 규제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규제 강화 시점 전후에 재벌들이 합병과 주식 매각으로 지분율을 조절하는 꼼수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삼성물산과 합병 후 삼성그룹의 제일모직 총수일가 지분율은 46%에서 30% 안팎으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대량 지분 매각으로 0.01% 차이로 공정거래법 기준을 회피했습니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재벌구제법에 불과합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상속 증여세법의 규제 대상 기준을 높이고 법망을 촘촘하게 바꿔야 합니다. 오히려 재벌 승계를 뒷받침한 현행 법체계에서 필요성 있는 재벌 규제는 확보에 불과합니다. 정부 여당은 일반 국민과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재벌 구제형 제도 개선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여야가 함께 이야기한 재벌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재벌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법인세 깎아준 것도 모자라서 재벌 상속세까지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계획에서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대란을 틈타서 슬쩍 끼워넣었다가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정안의 재추진 선언입니다. 지난 7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부자감세로 상속세는 무력화되었습니다. 매출 3천억 이하 기업의 경우 기업 상속 시 50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이득세로의 완벽한 조세체계 전환 없이 상속세를 완화하는 것은 또 다른 재벌 결벽의 또 다른 절벽, 부의 불평등만 처리할 것입니다. 더 이상 슈퍼리치들을 감싸지 말라는 워런 버핏의 뉴욕타임즈 칼럼을 돌아봅니다. 버핏은 자신보다 소득이 적은 회사 직원들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투자한 인생 60년 동안
세금 내는 게 두려워서 투자하지 않는 부자는 본 적이 없다고 부자 증세 주장의 투자 억제 효과에 대해서 공박했습니다. 1970년 이후 미국 경제의 최대 효황기는 부자 증세를 단행했던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한해서 10년의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상속증여세의 면세 또는 감세를 인정해주는 독일 제도와는 환연히 다른 제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조경제는 부자감세 처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재벌감세, 부자감세 시도를 단호히 막겠습니다. 법인세 정상화,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투자 방안 등 내수 경기를 살려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조성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네.